여러분,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? 요즘 세상에 10억은 있어야 중산층이지, 뭐 이런 거요. 오늘은요, 바로 이 생각, 그러니까 우리가 부에 대해 갖고 있는 이 생각하고 실제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그 놀라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이거 진짜 SNS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심심찮게 듣는 말이잖아요. 야, 순자산 10억? 그걸로 서울에 집이나 사겠어? 뭐 이런 식으로요. 10억이 별거 아니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 다들 느껴보셨죠? 그런데요, 진짜 현실은 어떨까요? 데이터를 딱 까보면요,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딴판입니다. 사실 순자산 10억 원을 가진 가구는요,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위 10% 안에 드는, 네, 맞아요, 부유층입니다. 아니,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현실하고 우리 생각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? 자,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10억 원의 신화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 좀 객관적인 수치를 한번 보시죠. 우리나라에서 상위 1% 안에 들려면요, 순자산이 약 33억 원이 있어야 해요. 그리고 상위 0.1%가 되려면 무려 87억 원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뭐 평범하다, 중산층이다,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. 이건 명백하게 상위권에 속하는 자산 규모인 겁니다. 그럼 이런 착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온라인 세상, 바로 SNS입니다.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한번 열어보세요. 온통 화려하고 막 비싸 보이는 것들 천재잖아요. 이렇게 잘 꾸며진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면요,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돼야 잘 사는 거구나 하면서 부의 기준이 저 하늘 위로 비현실적으로 높아져 버리는 거죠. 이게요, 근데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.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, 미국에서는 자산이 700억 원이나 되는 사람들조차 스스로를 나는 그냥 중산층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놀랍죠? 이처럼 막상 큰 부를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아주 보편적인 심리 현상일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런 외부 환경 탓만 할 수는 없겠죠.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, 우리 생각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요. 바로 불을 쌓는 걸 가로막는 우리 안의 장벽, 가난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부로 가는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. 왼쪽은 정체의 길, 오른쪽은 성장의 길이에요. 한쪽은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시스템 탓을 하면서 한 방만 노리죠. 반면에 다른 한쪽은 성공한 사람들한테서 배우려고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, 그러니까 작고 꾸준한 성공에 집중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?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부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결국엔 어차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라는 일종의 자기 패배적인 믿음을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하는 거랑 똑같아요.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에 탁 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셈이죠. 그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과연 뭘까요? 바로 그 해답이 세 번째 주제에 있습니다. 첫 1억 원의 힘입니다. 아마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우, 1억 모아서 뭐해. 그걸로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는데. 굉장히 냉소적이죠. 그런데요, 바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불을 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. 첫 1억 원을 모은다는 것의 진짜 가치는요, 그 돈 액수 자체가 아니에요. 중요한 건 그 과정입니다.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땀 흘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. 또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는 힘, 그 꾸준함의 힘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죠.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소비를 통제하는 그 절제력, 바로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더 큰 부를 쌓기 위한 아주 단단한 재정적 그리고 정신적인 근육이 되어주는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내면의 장벽을 넘었다고 칩시다. 근데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. 또 다른 강력한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.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하게 하는 함정. 바로 네 번째 주제, 소비의 덫입니다. 빚이 생기는 이유,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예요.
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이죠. 정말 단순하고 변치 않는 공신입니다.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월 소득은 굉장히 높은데 월 저축액은 거의 바닥이죠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 돈이 저축이나 자산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거예요. 높은 소득이 곧 높은 자산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왜 이렇게 과소비를 하게 될까요?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커뮤니티 소비라는 게 있어요. 내 소득 수준이 비슷한 동료나 친구들 그룹에 맞춰서 씀씀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. 또 남들한테 뒤처지는 건 싫고 체면은 차려야겠고 SNS에 올라오는 과시적인 삶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려다 보니까 지출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쫓고 있는 부자의 모습, 그 정의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짜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? 여기서 우리는 부에 대한 아주 새로운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바로 내가 아등바등 일하지 않아도 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만으로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. 다시 말해서 일이 생존을 위한 필수가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선택이 되는 상태. 바로 경제적 자율성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고 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10억 원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. 더 이상 사치나 과시를 위한 돈이 아니에요. 이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고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안전판이자 출발점이 되는 거죠. 결국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라는 건요, 단순히 통장에 돈만 많은 상태가 아닐 겁니다.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내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걸 보면서 느끼는 안정감,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, 친구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,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아닐까요?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.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트랙 위를 달리고 있습니까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